구원의 길을 관리해 주십시오. 당신은 마지막 심판의 불꽃이 되어 죄 있는 영혼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향락에 빠진 자들에게 불꽃의 세례를.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 우리의 순수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잔상의 주파수가 계속 천천히 약해져서 파멸로 치닫고 있어요. 잔상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주파수를 삼켜서 자신의 주파수를 보충하는 것뿐이에요. 이 무덤의 섬에는 흑조와 바다 한계의 영향으로 대량의 잔상이 모여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잔상들의 주파수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해야 했죠. 그치만 만약 방랑자가 방금 본 게 진짜라면 그건 수도회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고룡의 주파수를 억압하고 조종한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받은 고룡의 의지 때문에 주파수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고요. 수도회의 법령으로 모든 존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사형 집행자의 모습으로 차츰 변한 거로군. 전에 있었던 전투 때 전장에서 이걸 발견했어. 잔성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 거야. 어? 너도 그 녀석들을 알고 있구나? 그럼 나눌 얘기가 제법 되겠어. 우리 극단은 평소에는 주변 섬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걸로 생활비를 벌기도 하고 때로는 상선단의 호의 의뢰를 받기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잔성의 녀석들과 많이 접촉했었어. 처음에 그 녀석들은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선을 약탈했었어. 하지만 카니발이 다가올수록 녀석들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지. 한 해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거야. 방랑자, 우리가 만났을 때 널 습격했던 회유의 고래 기억나지? 너랑 헤어진 후로 우리는 한동안 항해를 했어. 녀석의 행방을 추적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지. 이건 우리가 회유의 고래의 꼬리에서 찾은 거야. 저번 전투 때 발견한 것과 똑같이 생긴 피안화지. 안타깝게도 그 후 회유의 고래는 우리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렸지만 이걸로 잔성회가 이미 회유의 고래에게 손을 댔다는 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방금 우리가 고룡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유의 고래가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도 잔성회의 짓일지 몰라요. 카니발은 수호신과의 공명의식이었다고 해요.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기적을 일으켜 수호신과 소통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네가 리나시타에 처음 와서 카니발과 수호신의 전설에 대해 궁금한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여기까지 모험을 하면서 온갖 역경을 겪고 수호신을 찾아오다니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극단은 줄곧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차지하려고 했어. 누군가가 카니발을 망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만약 그 녀석들도 네 적이라면 우린 뜻이 맞는 벗이라고 할 수 있겠네. 황랑자, 전에 화선에서 우리 극단에 영광의 월계관을 얻은 멤버가 있다고 했었지? 아쉽게도 그땐 그 멤버가 우리랑 같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너랑 만나게 해줄 수가 없었거든. 지금 우리 아지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수호신에 관한 단서는 그 멤버한테 물어보면 돼. 극단의 아지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가자. 이 정도 모험을 했는데 잠깐이라도 쉬어줘야지. 여기라면 이제 안전할 거야. 이곳이 바로 살아남은 모든 우인들이 함께 건설한 아지트, 세상 변두리의 지상 낙원이야. 당연하지. 여긴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직접 세운 곳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나름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덕분에 쉽게 숨을 수 있는 동시에 바다 안개 자체가 가져오는 영향도 만만치 않지만요. 맞는 말이야. 우린 일단 그 바다 안개의 영향부터 처리하도록 할게. 월계관을 얻은 적 있었던 멤버의 이름은 바도리오야. 아지트 맨 안쪽에 막사가 있어. 관심이 있으면 우리 쪽 다른 멤버들하고도 얘기해봐. 우린 일이 다 마무리되는 대로 너한테 합류할게.
아이고 젊은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네. 한창 뜨거울 나이인 사람이 왜 그리 번듯하게 앉아있나? 수도에 널리고 채이는 속고상 마냥 무미건조하게 말이야. 전 단지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 추방이라면 전 다시는 라군나 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도시로 돌아가 봤자 수도의 감시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걸세. 모두 이미 예전에 겪었던 일이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공연은 반드시 휘황찬란한 무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라군나 사람이라면 낡고 허름한 천막 안에서도 가장 멋진 연극을 연출할 수 있는 법이지. 보게, 나도 지금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이래봬도 소시 쪽에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고. 설마 당신이 바돌이요? 맞네, 내 손모가지를 걸고 보증하지. 내 공연이 끝나는 순간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반짝이는 월계관이 내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네. 그러고 나서 어떤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 난 알 수 있었어. 그건 바로 그분의 목소리라는 걸. 나는 그분에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날 괴롭혀왔고 인류의 머릿속에 영원히 맴도는 철학적인 난제를 물었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까요? 라고. 그러자 하늘의 소리가 말씀하셨다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어선 안 됩니다. 저라면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일까? 그 말 속의 깊은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네. 내 깨달음이 부족한 모양이지. 어릴 때부터 난 그런 깊은 교리는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데만 열중했거든.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수호신의 인정을 받은 당신까지 수도회에서 쫓겨난 거죠? 내가 월계관을 차지한 것은 성녀가 재위하면서 대대적으로 카니발이 추진되던 시대였다네. 성녀의 지위 아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때였지. 사람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도시에 무대를 설치하고 온갖 분야에서 세심하게 공연을 준비했어. 눈부시게 장식한 가게는 말할 것도 없지. 비바람이 부는 밤에도 광장에서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네. 심지어 그때는 공연 중에 시대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기도 했었지. 그걸 예리하게 눈치챈 성녀는 그걸 귀담아 듣고 판단의 정책을 개혁해 나가기도 했네. 우린 아직도 그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네. 성녀께서는 언젠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다면 거창한 무덤도 무거운 애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 그저 가장 성대한 카니발로 배웅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정말 멀리 떠나버리셨지. 수자가 그 자리를 이은 후로 성녀를 애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카니발에 대한 온갖 금지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그게 정말 성녀께서 원하는 걸까? 카니발의 주도권은 점차 수도회로 넘어가고 연극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경문극이 지배하게 됐지. 그해 카니발에서 나는 항의의 표시로 곤돌라에서 밧줄을 써서 자유광장 시계탑까지 갔고 그 꼭대기에서 또 와이어를 써서 피살리아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다니. 그 다음에는 수도의 라과디어로 변장해서 수도의 성직자들을 속이고 와이어를 따라 수련의 옥상으로 올라갔지. 수도의 연극이 반쯤 진행되고 있을 무렵 나는 케루브를 타고 탑 꼭대기까지 오른 다음 구름 제조기로 라군나 성 전체에 꽃을 뿌렸다네. 그 장면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케루브가 점점 더 높이 날자 성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금분홍색 비가 3일 밤낮으로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지. 수도의 성직자들은 길 주변의 꽃들을 치우느라 애를 먹었고 결국에 비가 온 뒤에야 깨끗이 씻겨 내려갔어요. 뮤지컬을 개조해 만든 그 구름 제조기는 지금 쓰이는 무대 장치의 원형이 되기도 했죠. 다 옛날 일이지. 나도 내가 무슨 죄로 쫓겨났는지는 아직도 모르니까. 무슨 줄타기 죄려나? 난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젠 자네들의 시대야. 구속받지 않는 야생 토끼는 언제나 늑다리들이 세운 울타리를 뛰어넘으니까. 하지만 우리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회에서 떠들어대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국 떠돌다가 외로운 넋처럼 이름 없이 서서히 죽어갈 테니까.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요. 수도회가 우리를 쫓아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노래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추방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결말이 있어요. 죽음도 그중 하나겠지만 그게 종착점은 아니에요.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수도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결말일지도 몰라요. 수도에는 우리가 존재했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릴 먼지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히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린 보란듯이 아주 통쾌하게 살아갈 거야. 극단 멤버들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우리를 떠나간 건 결코 아니야. 그들이 남긴 업적과 노래는 여전히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고 우리의 말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폭풍의 바다에 떠도는 잔상들마저도 우리 이름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 그래, 맞아. 설령 도시 안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게 됐더라도 난 리나시타의 가장 신비로운 전설이 되고 말 거라네. 그래서 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관짝 안에서도 노래를 부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노래하는 종달새가 되는 것도 좋겠구먼. 어이,
브렌트, 이것 좀 보게. 공연에 쓸만할 것 같지 않나? 올해 카니발에 써먹어보는 건 어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소시적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때 연극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졌지 뭔가. 신이 내린 날개가 없어도 우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고 보니 젊은이 덕분에 이제야 알게 됐어. 어떻게 내려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구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극단 멤버들은 공연을 위해서라면 좀 대담한 행동도 자주 하곤 하거든. 저번에 고룡과 했던 싸움이 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바도리오 씨가 동굴 위에서 마구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우선 바도리오 씨를 구할 방법부터 찾아야 돼요. 방랑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펠로한테 쓸만한 소품이 있을 거예요. 이 구름 제조기는 구름 쿠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로 바도리오 씨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 바도리오 씨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단원들이 구름 제조기의 부품 몇 개를 가져가서 일단 그분들을 찾아서 가져오는 게 먼저예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하지. 이리 온.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 이것도 브렌트 선장이 가르쳐준 비결이. 선장과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 있지. 바로 여기 말이야. 구름 제조기 손잡이를 트롤 어선용 로크로 썼거든. 극단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수집한 것들이야. 보수하는 데만 장장 1년이 걸렸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도 여기선 가볍게 봐선 안 돼.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따라 나라라 라라라라. 은총 받는 장미가 될 바에 울타리 아래 찔레꽃이 되겠어. 아양을 떠느니 모두의 경멸을 받는 게 나아. 구름 제조기 부품 말이지? 기억나. 잠깐만. 바로 이거야. 구름 제조기의 공진장치. 예전에 음의 정확도와 리듬 교정 때문에 썼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너도 한번 써봐. 선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리는 곧 속박에서 벗어나리니 닻을 올려 나가자. 폭풍 치는 바다로. 그럼 제조기 부품이라. 예전에 1등 항해사가 받침대를 준 적이 있어. 내가 곡을 만들 때 너무 불편해하니까 탁자로 쓰라고 하더라고. 여기. 자, 무거우니까 조심하고. 구름 제조기 부품이 다 모였네요. 펠러, 시작하자. 다 됐어요. 이제 구름 제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구름 제조기에서 만들어낸 구름 쿠션을 바도리오 아래에 놓고 바도리오의 몸에 있는 풍선을 쏴서 구출하자. 이 구름 쿠션 너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름 제조기의 공진 장치는 사람들의 노래와 공명할 수 있어요. 공명 폭이 클수록 작동 효율도 높아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 벗들이여, 그리고 새 벗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멋진 사격소. 이제 조금만 더. 고맙네 젊은이. 내 보물을 전부 자네한테 주겠네. 이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소원도 풀게 됐구만. 이렇게 멋진 공연을 늦어버리고 말았네. 아니면 때마침 잘 온 걸까? 호호호, 고맙구만 아름다운 아가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방금 이 늙은이의 생명까지 구해주다니. 몬텔리의 총구가 항상 자신의 정만을 겨누거든. 동료를 보호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마워 카를로타 아가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 카를로타 아가씨, 가문의 일은 이미 해결하셨나요? 수도회의 계략은 다 밝혀졌고 조부님이 직접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셨어. 코폴라 숙부도 이미 가문 사람들이 구출해냈고. 그리고 내 공연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방랑자. 이런, 역시 넌 못 속이겠구나. 우선 대가부터 지불하고 나중에 얻는다.
이건 조부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거래에 관한 이치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니 기쁘네. 아무튼 이해해줘서 고마워. 몬텔리 가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보답으로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줄게. 분명 너도 알아챘겠지. 오랫동안 수도에는 계율이라는 명목하에 독점이나 이간질 같은 수단으로 가문의 발전을 억압해왔어. 하지만 수도회의 목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 그랬다면 잔성회와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제 잔성회와 수도회가 모두 카니발을 노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방랑자, 수호신의 흔적을 찾고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싶다면 지금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카니발이야. 전설에 따르면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높은 하늘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과 오랫동안 인연을 끊었다고 해. 지금까지 일어난 수호신과 관련된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바로 10년 전의 그 카니발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바다 안개의 근원은 아마도 안개가 자욱한 물의 경지의 울림구름일 거예요. 정원의 주인인 로렐라이한테 울림구름을 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잔성이한테 방해를 받아서. 울림구름이 악한 욕망에 오염되면 에코의 주파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화되지 않은 울림구름이 만들어내는 바다 안개가 라군나 성까지 퍼지면 분명 수많은 에코가 통제력을 잃게 될 거예요. 다행히 너랑 젠니 그리고 수도회의 그 성직자가 로렐라이를 제때 깨워서 구름바다의 확산으로 인한 파괴를 막았지. 잔성회의 이번 수단은 이미 막혔어.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몬텔리 가문의 맹세를 배신한 자들은 피아나를 이용한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에코가 잔상으로 바뀌면 카니발의 귀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에코와 잔상은 원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 바다 안개 속에서는 둘의 경계가 좀 더 모호해지는 것뿐이지. 귀신이라는 건 잔상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리나스타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협력 덕분에 맹세를 배신한 자들이 피아노의 영향을 받은 에코를 회의장으로 운반하려던 계획은 이미 조부님께서 막았어. 귀신의 위협은 사라진 셈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수도에는 잔성회와 협력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 고룡을 지배하게 됐어요. 제가 공감해서 본 장면을 종합해보면 잔성회한테 이용당한 고룡이 카니발 당일 라군나 성을 습격할지도 몰라요. 탄식 무덤의 섬이 잔상에게 점거된 뒤로 수도에는 이 일을 구실로 그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어. 이것도 수도회가 고룡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수단일지도 몰라. 그럼 저 피아나를 뽑으면 잔성회가 고룡을 조종해 카니발 장소를 습격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겠군.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울림 구름의 확산 가능성,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
조종당하는 거대한 고룡. 수도에는 이번 카니발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려고 해요. 수도회가 잔성회와 손을 잡았으니까 잔성회는 분명히 카니발에 나타나 카니발을 파괴하러 갈 거야.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만 해.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의 카니발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로 수자는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고 선언했어. 또 사람들이 가장 혼란에 빠진 순간에 나서서 위기를 몰아내고 믿음을 다시 세웠지. 수도회의 발판은 수호신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돼. 지금은 수호신의 말씀도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으니까 수도회에 대한 민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이 필요해. 바로 그 여론 때문에 수도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카니발을 개최하게 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수도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수도회의 수자는 지금 선지자를 자칭하고 있어. 탑의 폐허에 적힌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는 원래 한 소녀였고 카니발에서 수호신의 신탁을 받았어야 했지. 사람들은 카니발을 통해 수호신을 소환해서 그분과 소통했어요. 수호신께서 나타나지 않은 시기에는 수자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신탁이 전해졌죠.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사람들은 수자, 심지어는 수도회 전체를 향한 의문을 품게 될 거야. 저들이 정말 신을 대변하는 게 맞는 걸까? 같은 것들 말이야. 수도회가 이번 카니발을 망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해. 아마 이게 그들이 잔성회와 협력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을 테지. 잔성회의 손을 빌려 카니발의 혼란이 일어나면 수도회가 위기를 해결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납득시키는 거죠. 10년 전 그때처럼. 잔성회와 수도회의 세 가지 계획은 모두 방랑자의 손에 파괴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 극단은 회유의 고래가 조종당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잔성회는 카니발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지금은 놈들 모두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카니발 당일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넌 수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수호신의 기적을 이끌어내서 수호신과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수호신의 공명자는 카니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 극단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 카니발을 위한 멋진 공연을 펼쳐서 카니발을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리는 거야.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제를 바라실까? 아니면 위선자들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실까?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흔히들 말하는 신의 징벌이란 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란 걸 증명해낼 수 있어. 신의 징벌이 정말 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신의 족쇄를 부숴버리면 돼. 신이 있든 없든 자유의 열기로 라군나 성을 휩쓰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스스로 삶과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 가문 역시 극단의 생각과 같아. 자유로운 사회 환경만이 독점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시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극단은 세력이 미미하고 몬텔리는 엄중히 감시당하고 있어. 적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잠복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네 힘이 필요해. 고마워.
그럼 다시 한번 서로 힘을 합쳐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수도의 목적은 올해의 카니발을 망치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적개심만으로 싸워서 위기감을 증폭시킨다면 오히려 놈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 되겠지. 너도 이미 극단이 싸우는 방식은 봤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극단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야. 우린 카니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연극으로 처리할 생각이거든. 방랑자가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카니발이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극단에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려던 참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카를로타 아가씨, 우리 극단에선 당신을 카니발에 초청해서 함께 출연하고 싶어. 나를? 비슷한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많이 서투를 텐데. 상대의 실력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카를로타 아가씨도 두 사람의 연기를 통해 작전에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 아직 분위기가 가라앉지도 않은 와중에 미안하지만 준비가 다 됐으면 두 사람 다 화선 무대 위로 올라가 주겠어? 극단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연극은 시나리오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들이야. 심지어 어떤 건 그냥 감각과 순발력에만 의존한 즉흥 연극이기도 하고. 보통 극의 장르 정도만 미리 정해놓은 다음 공연이 진행되는 상황과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대사나 퍼포먼스를 그때그때 만들어내지. 하지만 멤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너무 자유분방한 걸 감안해서 스토리가 너무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연의 서사 포인트들은 잡는 편이에요. 얘기 중에 미안한데
혹시 그 중에 특별히 이상했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도시의 장인들이 비 오는 밤에 멀리 항해하다가 우연찮게 고대 유적지에 떨어졌는데 환생에서 뛰어난 능력을 얻고 우주를 침략해서 은하의 제왕이 되는 이야기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린 배우가 처음 맡았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간단한 콘티를 만들 거예요. 이번 콘티는 이런 내용이야. 습격당하는 왕국, 괴물의 공격을 받는 도시. 마왕이 성녀를 납치하자 용감한 이들 몇 명이 대신의 부탁을 받아 마왕을 없애고 성녀를 구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사실 이 콘티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바로 성녀가 카니발에서 공연한 연극에 경의를 표하는 거지. 성녀의 연극도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는 간단한 이야기였거든. 착한 사람은 항상 승리한다. 영웅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정의는 반드시 악을 무찌른다. 친구들끼리 힘을 모으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건 성녀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리고 싶었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한테 있어 세상은 곧 무대고 공연도 결국 전투랑 별다를 바 없어. 모두 비슷한 조건이 필요하거든. 몸의 균형 감각이나 민첩한 사고, 빠른 대응,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신뢰 같은 것 말이야. 군말이 많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둘 다 능력도 실력도 대단한 데다가 극단 공연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 긴장할 필요 없이 무대에서 대담하게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거야. 이번 리허설은 두 사람이 무대 위의 기본적인 신체 용어와 기교를 쉽게 이해하고 극단의 스타일을 익혀서 서로의 호흡을 더 긴밀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맞아요. 그럼 전 무대의 조명을 맡을게요. 브렌트는 내레이션, 다른 멤버들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시작하자. 얘들아, 박수로 환영하자. 방랑자와 카를로타 아가씨 등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서막, 용사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신이 내린 돛 없이도 마음속 결의로 바다를 건너는 속세를 누비는 협객. 새장 속의 새가 되길 거부하고 자유로운 두 날개로 끊임없이 높은 벽에 부딪히는 홀로 어두운 밤을 걷는 소녀.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이 둘을 이어준다. 세상에 끝없는 어둠이 내려오자 두 사람은 약속한 듯 서로를 바라봤지. 두 사람은 서로의 칼날이 되어 운명의 무자비한 물결을 막아냈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별이 깜빡이지 않아도 두 사람은 그대로 빛났도다.
멋져, 최고인데? 둘이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즉흥적으로 만든 이야기야. 그래도 전반적으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 구성을 짐작할 수 없고 언제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게 즉흥 공연의 매력이지. 두 사람 모두 동작 하나하나가 조화롭고 우아한 데다가 힘도 넘쳤어요. 카니발에서 공연하는 것도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고마워. 방랑자가 나한테 힘을 나눠주고 계속 내 발걸음을 격려해준 덕이야. 너희라면 아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야. 오늘 리허설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장면에 관해선 카니발 당일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방랑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카니발 공연에 꼭 필요한 그 물건 말이죠.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어? 카를로타 아가씨가 직접 준비하셨다고? 그럼 나도 기대가 되는걸? 너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나랑 같이 라군나 성에 다녀오자. 이쪽이야. 따라와. 어디로 가는 거죠? 비밀. 깜짝 놀래켜주고 싶거든. 힌트를 주자면 너도 전에 가봤던 곳이야.